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최근에 HLB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자꾸 좋지 않은 이야기만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HLB의 스토리에 있어서 뭐 대반전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목숨과 같은 그 마지노선을 지켜낸다면 그러면 일단 숨은 깔딱깔딱 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선마저도 지키지 못해서 진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매도를 하고 다 집어던지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딱 그 커트라인에 멈춰선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관련해가지고 브리핑을 좀 더 드려볼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 기사는 25년 3월달 기사거든요. 3월달의 기사이기는 한데 여기 이제 HLB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좋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추가적인 코멘트를 더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길지 않게 몇 가지 주요 내용만 한번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에 앞서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조만간 모집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추천드렸던 올릭스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크게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제 55,000원이라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은 추가적인 슈팅도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셀비온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추천을 같이 나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HLB도 어느 정도는 오늘 그런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는 것처럼 셀비온 오늘 13%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배팅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이 언급을 좀 드렸었고, 올릭스도 보시는 것처럼 직전 고점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잘 나왔어요. 그렇죠? 엄청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정도. 2.8 YY 기준 2.8%가 시장 예상치인 컨센서스였는데 실제 2.7이 나왔죠. 물론 코어 CP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상치를 살짝 넘어서 가지고 약간은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코어보다는 그냥 CPI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트럼프랑 파월 비교를 했을 때 파월은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다.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질질질 끌어왔고, 트럼프는 파월 의장한테 진짜 이 양반 일 못한다, 빨리 금리 내리라니까, 이런 압박과 더불어서 너 진짜 잘린다 막 이렇게 협박까지 해버린 상황이죠. 실제로 파월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데이터를 보니까 금리를 내려도 되는 상황, 트럼프가 모든 정책과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참 진짜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제약바이오 업종에도 이 트럼프의 정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일단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당연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놓고 보면은 당연히 금리죠. 금리. 그렇죠?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에게는 더더욱이나 호재고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서 또 유동성이 증가를 보일 수 있는 시장 흐름인 거고,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나스닥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나스닥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경기민감 시크리컬 고PER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그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매크로의 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HLB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사실 조금 매우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자 HLB의 양봉 시세를 놓고 보면 사실 이거 하나에다가 의미 부여를 그렇게 크게 할 만한 건 아닌데,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독립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별로 안 움직이고 시장이 급등을 해도 별로 안 움직이는 놈인데 지금은 외부적인 거 혹은 최근에 전환사채 풋옵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만 이상하게 골라가지고 싹 다 반영을 해버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와 금리나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 흐름을 그대로 잘 반영해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상승은 뭐 그동안에 빠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겠지만
했지만 오늘자 기준으로 HL백이 조금이라도 의미 부여를 해주고 싶은 거는 그동안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던 이 종목이 드디어 눈이 떠져서 지금 패시브적인 수급이라든지 뭐 바스켓 매매 같은 것들까지도 이런 외부적인 수급들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도 움직임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인 리스크, 비체계적인 리스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기업만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시장적인 내용, 외부적인 것들, 그죠?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서 절반 정도는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별적인 것만 잘 소화만 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이채연 어시스트가 잘 풀어주긴 했지만 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것까지는 괜찮아요. 336억까지 요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시간이 더 질질 끌리면 한 분기당 HLB가 거의 300억 정도의 지출을 하는데 336억 원을 상환하고 나면은 실제로 현금, 순현금은 얼마 안 돼요. 한 분기도 못 버티는데 현금성 자산을 포함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유상증자는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유증을 하든 전환사채를 다시 뭐 기준가 아래로 하든 시가 아래로 하든 뭐 단기부채 차입금 어쩌고 저쩌고 모든 난리부르스를 피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리보세라닙. 이게 안 되면 지금 의미가 없다. 리보세라닙부터 빨리 일단은 뭔가라도 진전이 보여야 투자자들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을 떠나게 하는 거고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 같은 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채권자를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도 떠나 채권자도 떠나 이렇게 다 떠나버리면은 회사가 존속하기 어려운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용대출 한 2억 정도 받았어요. 근데 현금으로 2억이 없어. 근데 갑자기 이거 돈 다 갚으래. 어떻게 할 거야? 잘못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HLB가 일단은 4만 원을 지켜냈다라는 거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의미는 좀 있다. 정말 마지노선이 4만 원이었는데 그 4만 원을 지켜낸 거는 그나마 진짜 정말 최악 중에 불행 중에 다행인 거다. 그리고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양봉을 띄면서 외부적인 영향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이라도 따라갔다는 거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약간 억지성이긴 한데요 솔직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하나둘씩 체크를 좀 해서 그나마라도 이거에 좀 기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싶은 내용 두 가지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기사처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임상 1상부터 시작해서 순수 기술 수출도 없고 라이센스 아웃이나 인이 없이 순수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을 한 거 그렇게 했을 때 성공 확률이 10%가 안 돼요. 7.9%인데 근데 이제 이 7.9%짜리의 모험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진짜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혁신적인 시장이 될 것 같긴 한데 참 진짜 다 와가지고 이렇게 문턱에 지금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많은 신약 중에서도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상부터 최종 승인까지 성공률이 몇 프로? 5%다라는 겁니다. 100개의 기업이 도전을 하면요 5개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3상까지 통과를 다 해도 FDA가 보완 요구를 하면 다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된다. 지금 HLB가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근데 임상에 대한 CRL이 아니라 제조 공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알고 계신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신약 개발은 초기 단계부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낮고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5% 이자를 준다 해도 할까 말까인데 5% 확률에다가 지금 배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돈을 못 벌어요. HLB도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데 HLB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임상 성공 물론 하겠지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건 맞습니다. 끈기 있게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거는 맞고요. 물론 승인할 가능성이 너무 높지만 그리고 이제 FDA 승인 후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간암 1차 치료제를 자리를 잡는다면 수조 원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매출이 수조 원대인데 여러분들 영업이익도 조 단위로 보고 있죠. 마진율이 최소 80%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약값과 중간에 또 로비 비용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할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리스크가 워낙에 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전후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 왜? 제조 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가의 약품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마진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는 거고 뭐 아무래도 이 내용도 여러분들 다 체크해 보셨겠지만 FDA 중간 평가에서 문제 없음을 판정을 받았었고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도 리보세라닙이 FDA를 통과하지도 않은 신약이
간세 포함 1차 치료제로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됐다라는 거, 에스모 쪽에. 이거는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제조 공정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더 달라고 했고 데이터를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FDA 측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래요. 지금 CMC 공정 관련된 걸로 데이터를 더 보자, 좀만 보자, 한 번 더 내놔봐라,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이건 대놓고 진짜 시간 끌기예요. 근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실 HLB가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HLB의 주가는 계속 질질 흘러내리고 빠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절 못하고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심리 상태가 뭐냐, 임상 디자인에는 문제가 없고 임상 데이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면 팔아치우겠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떨어져도 들고 있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영상마다 자꾸 애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약물은 진짜 괜찮거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승인은 날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이 지금은 리스크다. 왜? 천안사채 풋옵션으로 이제 돈도 없고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시간을 자꾸 끌어버린다.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발목이 좀 잡히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HLB를 저는 뭐 무조건 파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 무조건 더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애매해요. 진짜 말씀드리기 정말 애매한 종목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애매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냥 지금 이 순간 나는 이게 너무 고통이야 하신 분들은 매도하고 교체하는 게 나아요. 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도 올라오는 거 정말 많아요. 2차전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갈아타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난 도저히 나 지금 HLB 손절하고 다른 거 못 사겠다 하시면은, 그럼 HLB 들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 매크로 환경 같은 것들이 HLB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판이 깔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HLB가 또 그걸 반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추천드린 셀비온 12%, 올릭스 10%,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두 종목만 해도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 주도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HLB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야? 코스닥 레버리지. 이거는 뭐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 팔 때 나중에 제가 팔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머니코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팝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지금 팔면 진짜 평생 땅 치고 후회합니다. 팔지 마세요. 이런 것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당연히 제가 다 코멘트 드리고 매번 말씀드려요. 절대 팔지 마라. 절대 팔지 마라. 그렇죠? 절대 팔지 말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문가도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확실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또 이런 말은 못해요. 전문가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도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팔지 말고 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제발 좀 들고 계세요. 진짜로. 아니, 큰돈 벌게 해드린다고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종목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린 다음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희 회원님들도 팔더라고요. 아니, 팔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걸 자꾸 팔아먹는 거야? 절대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들고 계신 분들 진짜 팔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파는 타이밍은 따로 짚어드릴 테니까 절대 팔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몇 년 만에 다가온 역대급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초보 시절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또 멋있는 가장이 되겠다고, 돈까지 잘 벌어오는 멋있는 내조하는 아내가 되어보겠다고,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번 돈,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내조해서 내가 밖에서 벌어온 돈, 그런 걸로 진짜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뭔가 계속 꼬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필 그게 또 HLB네. 그래도 김 대표의 영상이라도 보고 김 대표라도 만난 거는 정말 여러분들 천운입니다. 진짜로 엄청 큰 행운이신 거예요.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히 그렇게 해서 아유 못하겠다,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목, 또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전략에 약간 일시적으로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바로 잡아 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있지, 주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직접 몸소 한번 느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만들어 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전문가를 좀 찾아오고 싶다, 전문가한테 진짜 제대로 도움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면 그때 오세요. 그땐 제가 대놓고 장사할게요.
저 그때는 떳떳하게 장사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 많이 꼬여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차근차근 도움을 한번 드려보겠다라는 거고, 충분히 도움을 다 드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해드릴 수 있을 때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저희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업종이 인식이 사실 많이 안 좋아요. 이 불법적인 사기꾼 놈의 새끼들 때문에 인식이 많이 안 좋은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간곡히 또 호소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도 있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 그러면 중고차 파는 사람이 모두 다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정직하게 잘 파는 사람이 있고,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도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려는 수요는 많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가고 싶은데 여태까지 못 찾고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한번 보여드린다라는 건데, 그럼 무료로 한번 이용해보고, 무료로 한번 김 대표의 인사이트가 어떤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원관대기 프로젝트 꼭 한 번씩 들어오시고요. 요거 이제 8월 반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또 어마어마한 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더 쉽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을 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해서 꼭 한 번씩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